일만의 복수에서 이기 서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수가 많이 없긴 한데요. 혹시 오늘 서브 스터디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 같은 거나 혹시 생각해 오신 거 있으면 혹시 얘기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일단, 한번 디스코드 좀 확인해 보면서, 어, 좀, 어, 저도 방금 들어와서, 예, 잠시만요. 혹시 뭐 생각해 오신 거 있으신가요? 어, 오늘 서브 스터디 하기 전에 약간 이 S2 위에서 약간 계산들 몇 개 해본 건 있긴 한데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점들이 몇 개 있긴 해가지고, 혹시 같이 계산하면서 네네. 그러면 얘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네, 잠깐 저도 약간 노트 준비하고, 혹시 몰라서 아이패드도 잠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일단 그럼 시작을 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채널지기님께서 옛날에 올려주셨던 서페이스에서 적분하는 거, 그, 가우스 커베이처 계산하는 거 좀 따라서 해봤는데, 네, 이제 그 뭐냐, 이제 토탈 커베이처 구하는 그 공식이 매니폴드에서 그냥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S2에서는 가우스 커베이처가 모든 점에서 1이니까 그냥 계산해야 되는 게 그 건널비를 그냥 적분하는 거여서 약간 네, 면적분에서 건널비 적분하는 게 가장 어쩌 보면 엘리멘터리한 거니까 이거를 네. 좀 계산해 보면 좋겠다 해서 일단 이거를 아, 해봤고요. 네. 그럼 일단은 저거 자체를 일단 계산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일단 S2를 그 R3에 임베딩해서 그 코디네이트를 잡으면 이제 반지름은 1로 고정을 하고 이제 XYZ 좌표를 어, Y것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DA는 저거 두 개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 이제 놈을 취한 거에다가 D세타 D피니까 이제 저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G세타는 사인 세타, 사인 C, 사인 세타, 사인 C, 는 0이고 그러면
음,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산 틀린 게 없겠죠? 음, 일단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 네. 네. 그러면, 음, 어, 일단은 여기 제곱해서 1 되고, 인데 이제 세타가 0부터 파이니까 사인 세타는 양수여서 이제 이렇게 또 놈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DA는 사인 세타 d 세타 dc가 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요 토탈 커베이처는 이제 K는 1이고 세타가 0부터 파이, C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제, 예, 얘기, 얘기해서, 네, 결과적으로 토탈 컬베이처가 4파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어, 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본 거는 이제 DA가 사인 세타 D 세타 D 피인데 이제 세타 피 이 DA가 이제 세타랑 피 그 좌표에 있는 투폼이니까 2차원에 있는 투폼이니까 저번에 메인 스터디에서 봤던 것처럼 이그젝트일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원폼인 U가 존재해서 DU를 취했을 때 사인 세타 D 세타 DC가 나오는 이제 DU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U를 U1 디세터 플러스 U2 DC로 두게 되면 DU는 이제 어, U2 U1 디세터 DC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이게 사인 세타를 만족하는 저 U1, U2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이제 가장 간단한 예가 U1이 어, 아, 이제 U2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U1은 이제 어떤 세타에 대한 함수로만 두게 되면 이제 U는 F 세타 D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C가 되고 DU는 이제 어 요거 뒤치해지면 0 되고 요거에 뒤치해지면 이제 사인 세타 DC가 아 D 세타 DC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 스토크스 디오럼을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냥 여기서는 그린 정리인 거겠죠? 그, 뭐, 어, 네. 디세타 플러스 DC, 이제 요 그린 정리 스테이트먼트를 이용을 하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건데, 이제 D는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고, 얘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요걸로 구하게 되면,
세타가 C까지 있고, 이제 원래 요 넓이를 구하던 것을 그림 정리로 요 그 회곡선에 따라 적분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적분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를, 여기 각각의 경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감마 1, 감마 2, 감마 3, 감마 4로 둔 다음에 감마 1의 경우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이게 그냥 U니까 어, 감마 1 U 이렇게 쓰면 어, 아 이러면 이제 D세타는 DT가 되고 DC는 0이 되니까 감마 1을 U를 감마 1 따라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0부터 파이까지 F 세타 D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인데 파이까지 세타는 T가 되고 D세타는 DT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T가 되는데 DC가 0이라서 구하고자 하는 건 0부터 파이까지 FT DT가 되게 되고 이제 F의 안티 데리버티브를 라지 F로 정의를 하면 이제 F 파이 빼기 F0이 된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컴마 2의 경우는 이제 세타는 파이고 B는 T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D세타는 0, DC는 DT가 되게 되고 그러면 마트 U는 F 마이너스 코사인 아, 코사인 파이 이제 DT가 되니까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1이니까 DT가 되게 되고 그냥 2파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 3 경우 이제 벡터 P가 음, 이렇게 두고 감마 3U는 이제 t를 파이부터 0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둘 수가 있고 세타가 ft dt 마이너스 코사인 t의 0이니까 얘는 파이부터 0까지 ft dt가 되고 f0 빼기 f 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마
소의 경우에는 이제 0이고 튀어서 아, 무슨 소로가 그 0, 0, 그다음에 스코스는 0 뒤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이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것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이제 얘랑 얘랑 날라가고 더해서 이제 값 자체는 4파이로 똑같게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그림 정리 가지고도 얘를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음, 그쵸. 그러니까, 그, 공면에서는, 투폼은 항상 클로즈드고, 왜냐면 거기다 뒤취하면 항상 0이 될 테니까요. 왜냐면 똑같은 D가 두 개, D세타, D세타 두 개 웨지가 되어 있으면 그 0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웨지의 규칙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때 투폼이라는 거를, 네,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웨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웨지의 규칙을. 뭐 거기다 또 D를 쳤을 때 0이 될 테니까 투폼은 클로즈드인데 익젝트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원폼을 찾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원폼을 그냥 근데 이거를 그냥 계산 레벨에서 찾아보니 그냥 둘 수 있었던 거죠. 물론 U2랑 U1이 저 유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요? 그 p랑 파이가 섞여 있는 함수인데 저렇게 잘 조합을 해서 사인 세타가 혹시나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일 단순한 거를 그냥 잡은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렇게 잡았는데 다르게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네. 똑같은 값을 갖는가? 이게 그냥 딱 보면서 든 생각이었고, 제일 간단한 걸 잡은 경우라서, 그거 그냥 계산해 보니까 똑같이 나왔다는 건 오케이인데, 만약에 다르게 잡았을 때, 그것이 같은 값이 나오는 게, 그걸 어떻게 직관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되는가? 사실 오른쪽은 음,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오른쪽은 언제나 그냥 고정된 거고 왼쪽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피적분 함수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일반 케이스에 대해서 U1, U2를 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약간 함수, 그냥 지금 F 세타라고 뒀듯이 그냥 일반적인 F 세타 phi, G 세타 phi라고 두는 거예요. U1, U2를.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게 네, 일변수에서 네, 그 어떤 함수 적분할 때는 그 부정적분 찾아서 위끝 아래끝 대입해서 빼면 되잖아요. 네, 네. 이제 생각해보면 그 부정적분이라는 게 유일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분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죠. 적분 상수만큼 차이가 있는데 그 빼면은 적분 상수는 상쇄되니까 그 값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상상이 되네요. 아, 혹시 네네. 여러 개가 있어도 다 상수 차이만큼일까? 이런 아,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D를 취했을 때, 원폼에다가 D를 취했을 때, 똑같은 저 사인 세타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오리지널 원시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더하기 D 모시기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익젝트 형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D를 취하면 얘는 뒷부분은 0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바로 상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음, 들어서 결국 오리지널 그 원시 함수를 찾고 그 익젝트 형태가 돼주는 그 D 폼이 뭐냐. 거기서 만약에 상수면 오케이인데 상수 말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함수 형태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쵸. 네. 거기에 더해지는 게 기본적으로는 클로즈드 폼이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네. D를 취하면 0이 되니까요. 클로즈드 폼인데 이제 S2에서는 뭔가 그거를 어떤 이젝트 폼으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가요? 지난번 메인 스터디 때 그냥 정, 이제 컴팩트는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컴팩트 서페이스에서 그거를 변수 두 개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면 거기서는 이제 투폼의 경우는 항상 D를 취하면 변수 두 개밖에 없으니까 클로즈드 폼이 되고, 또 그리고 그 클로즈드 투폼은 이제 호찌와의 디오렘에 의해서 항상 이그젝트 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서페이스에서 투폼은 이제 이그젝트 하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쵸.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적분상수, 그러니까 일변수 상황에서는 그 상수, 정말로 상수가 적분상수잖아요. 그 뺐을 때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것처럼 클로즈 투 폼은 얼마나 다양할까? 얼마나 있을까? 형태가. 그게 음. 제일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클로즈 투 폼의 형태를 전부 다 찾아주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다른 그걸 찾아주면 어 네, 네, 그게 일단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 그게 약간 적분상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답이긴 한데, 여기 그 Generalized Stokes Theorem 보면 그냥 저런 원폼의 D를 취해서 투폼이 나오는 형태의 모든 원폼의 요 적분은 항상 그 결과값이 같다는 게 일단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쓸 수 있는 건데 제 질문은 지금 클로즈 투 폼인 거죠. 그러니까 투 폼은 어쨌든 공면에서는 투 폼은 언제나 클로즈드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 하신 거는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확장한 거,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클로즈 투 폼이 모든 투폼이 클로즈드구나. 근데 클로즈드 투폼이 모든 투폼이 클로즈네요. 그러면 네. 질문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냥 모든 투폼이 클로즈라서 그런 질문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네. 경우는 네네. 그렇죠. 근데 정 선생님 질문이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모든 투폼을 내가 어떻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럼, 네네. 그런 류의, 그런 느낌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 세컨드 코모로지를 보면은 네네네. 뭐 네네. 저식이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분류 같은 거예요. 투폼, 어차피 투폼은 클로즈니까 그냥 폼만 봐도 되죠. 투폼은 종류가, 그러니까 분류를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게 DA의 상수배만큼 많이 있다? 이런 어떤 뭐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좋은 거죠. 결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 S2에서 저 세컨드 호몰로지, 드랑코 호몰로지를 보면 네. 그게 아, 저거 실수여서 하여간 잠시만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코오몰로지가 결국 커널을 이미지로 잘라주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이때 익젝트니까 이미지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모 파트가 어떻게 되는 거죠? 클로즈랑 익젝트, 그러니까 뭐냐면, 클로즈랑 익젝트는 전부 다 클로즈 때문에 그냥 1이 되는 거죠. 분자 분모 다 날라가서 1이 되는 거죠.
코몰로즈가 1이 되는 거죠. 2차 쪽에서. 근데 아, 어쨌든 네. 코몰로즈가 무엇이냐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면. 근데, 예, 뭔가 다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익섹트가 뭔지, 그리고 클로즈드 폼이 뭔지는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코몰로지? 네. 그것도 정의는 그거 두 개로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하나 생긴 게 있긴 한데, 약간 이 그림 정리 계산만 놓고 봤을 때, 그, 이제 최종적으로 그 토탈 커베이처를 구할 때 중요한 게 요 계산이랑 요 계산의 합이 이제 4파이다 이거였잖아요. 네. 얘는 어차피 이제 둘이 상쇄돼서 날아가니까. 근데 이 2파이가 나온 항이 이제 어 2파이가 나온 항이 이제 세타를 고정을 하고 필을 이제 움직여서 적분을 한 건데 세타가 정확히 그 북극점과 남극점에 가 있을 때 필을 돌려서 이제 적분한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세타가 북극점이랑 남극점에 있을 때는 C가 그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한 점을 그냥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억지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컬베이처에 대한 정보가 남극점이랑 북극점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아, 되는데 저 이게 죄송한데 그 그림 그 세타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이죠, 구에서? 제가 물론 이해는 했어요, 결과는. 그림을 네. 그리면 이제 세타가 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세타고 이제 네네. 뭐 그거는 이렇게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P는 0부터 2파이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세타가 만약에 0이라면 P는 2파이만큼 돌아도 항상 똑같은 점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 두 번째 상황과 네 번째 상황은 그 하나는 남극점을 가리키는 상황이고, 잠시만요. 네. 어, 잠깐만. 감- 파이니까 맞네요. 하나는 0이니까, 세타가 0일 때니까 북극점을 가리킬 때 상황이고, 세타가 파일 때 그 2파이만큼 도는 거는 남극점을 가리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국 두 개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근데 중간 부분에서는, 잠시만요. 뭐 중간 부분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B를 2파이라고 고정시켰다는 게, 그 어쨌든 하나의 대원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P가 2파이라는 게 뭐죠? 이제 네. 그래서 두 번째 슬롯인 P가 0일 때랑 2파이일 때에 대해서 앞쪽 슬롯이 T라는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T라는 변수는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 거고요.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타, 말씀드리는 건 라지 F파이 빼기 F0 그 결국 두 개가 상쇄가 되는 상황, 이 두 가지 그, 상황이요. 그거는 두 번째 B가 슬롯이 0일 0이랑 때랑 요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원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한쪽은 뭐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그 위쪽에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 시작해서 대원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도는데 한쪽은 반쪽짜리를 도는 거고 다른 것도 반쪽짜리를 도는 건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루프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라지 F 파이 빼기 F 0과 세 번째 음, 상황, 라지 F 0 빼기 라지 F 파이 그 두 가지 상황을 결합하면 루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음, 아, 아닐 수도 있고요. 네. 혹시 하시는 말씀이 그 뭐냐, 맨 처음에, 어, 감마가, 감마 1과 감마 3. 세타가,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나요? 네,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파이에서 0으로 가니까요. 아, 이렇게 다시 돌아간,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좀 그 억지로 한, 감마 원에 추적을 해보면, 감마 원에 그거를 구에서 추적을 해보면, 어, 우선 두 번째 P가 0이기 때문에, 북극점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T가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저 남극점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거냐. 맨 처음에 이제 세타랑 C가 전부 0 이 점에서 이제 C가 0일 때 이제 어이쿠 어, 이걸로 이제 맨 처음에 C가 0일 때 세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한 바퀴 도는 약간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그 정보를, 어, 그,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 두 가지가 있어서, 근데 그거가 결국 상쇄가 되는 상황이죠, 계산에서는. 네. 네. 근데 뭔가 약간 제 질문은 그 세타가 0이랑 파일 때 남극점이랑 북극점에서는 필을 얼마든지 돌려도 그냥 한 점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 네. 한 점에 대한 정보로 뭔가 그냥 적분을 했을 때에 이제 건널비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는 게 뭔가 약간 신기해서 애초에 거기서 적, 적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그 공률이 항상 모든 점에서 1이기 때문에 결국 9의 건널비로 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그게 두 점에서의 적분값으로 9의 건널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해석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인가, 이런 거죠. 그 구의 건널비가 반지름 1로 잡았을 때 4파인데, 그게 남극점에서 그 2파이가 나오고, 북극점에서 2파이가 나오고, 남극점에서 2파이가 나온 그 두 개 더한 거가 된다.
사실 구의 건널비를 균질하게 이게 모든 그 영역이 다 대칭이기 때문에 다 일정하게 그 4파이, 만약에 반지름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4파이가 다 균등하게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더해줘야 넓이만큼 그 해석이 되는 건데, 건널비로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경우는 비록 그 공률이 1이 나와서 그 구의 건널비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우연히. 그 건널비로 해석해서는 좀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공률로서 해석을 해야 그 가우스 음, 본넷 정리죠. 그걸로서 뭔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지금 하나의 케이스만 확인해 본 거잖아요. 그 두 개 어쨌든 점이 그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서는 구의 건널비로 해석은 했지만 토러스에 아, 대해서도 해봐야 좀 의미 있는 좀 그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아, 토러스에 대해서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루프에서는 다 0이 나오는데 특정한 어떤 지점에서 그게 두 점이 될지 세 점이 될지 네 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게 값이 유의미한 값이 튀어나오면서 상쇄가 된다 하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그거를 음, 건널비로서 해석을 해볼지 뭐 공률로서 해석을 해볼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해서는 뭐 부준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석이 무한가지가 되는 거죠. 아, 그쵸. 혹시 토러스의 경우도 해보셨을까요? 어, 이게 제일 음, 갑자기 좀 제일 궁금해지긴 합니다. 왜냐면 원폼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음, 건데, 아직 토로스는 진행은 안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해볼까요? 저도 궁금증 하나 네, 떠올라서 네,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 이 감마 1부터 감마 4까지 4개로 쪼개서 계산해 보니까 감마 1하고 감마 3는 상쇄되고 감마 2랑 감마 4에서 2파이씩 나오는데 감마 2랑 감마 4의 어떤 정의역이라 네, 해야 될까요? 그 세타가 지금 그러니까 필을 고정해 놓고 세타가 0부터 아니구나. 세타를 고정하고 C를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네. 적분해서 각각 2파이씩 나온 건데 이게 9의 위에 북극점에서 2파이 나오고 남극점에서 2파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네. 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9랑 관련이 있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라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DA를 적분한다는 게 예, 이거 적분하는 게 아닌가? U를 적분하고 있죠? U를 적분하는데 DU를 적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DU를 적분하는데 DU를 DA처럼 만든 거죠? 음, 그쵸? DU, U를 적분하는 거죠. U를 적분하는데 어쨌든 그 스토커스 정리해서 DU에 적분하고 관련 짓고 네, 근데 또 DU의 모양은 DA가 되도록 우리가 U를 찾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DA를 그러면 지금 구면 위에서 적분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 사각형에서 접근하는 건지? 음, 전 사실 그 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에서 적분한 거면 네. 구면 전체에서 적분을 그냥 사각형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아, 하나로 그냥 사각형으로 구를 덮은 네. 건가? 사실 그 네, 그게 조금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각형이잖아요. 그 닫힌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사실 구면 위에서 접근하려면 구면은 뭐냐 했을 때 사각형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사각형이 정의역이고 그 구가 되는 거는 사실 치역 쪽이죠. 그 매핑을 잡아줬을 때요. 그 세타와 피에 대한 그 함수를 잡아줬을 때 그 함수의 이미지가 구가 되는 거고 사실 정의역 파트는 그냥 아니 그냥 사각형인 거죠. 직사각형. 그래서 그 사각형 가지고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0부터 파이까지 옮겨요. 그러면 사실 사각형의 경계에서 옮겨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함수를 태우면 9의 그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파이까지 옮겨지면 저쪽 이미지 쪽에서는 9의 그 경로가 되는 거죠. 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9처럼 상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1변수에 적분을 한 것이 과연 9 위에서 한 상황이 되겠느냐. 그래서 두 점에 대한 적분으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들렸어요. 근데 약간 그런 네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네. 거는 저 사각형의 세타 필을 이제 구에다가 대응시키는 함수로서 바라보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북극점이랑 남극점일 때는 이제 p가 이제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이제 한 점을 가리키니까 거기서 이제 함수로서 정의를 하려면 사실상 여기 한 점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제 나머지는 사실상 바운더리가 정의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적분을 할 때는 저 바운더리를 포함해서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미심쩍긴 하거든요. 음, 네. 사실 끝점이 없어도 저희가 신경 별로 안 쓰잖아요. 그 바운더리 쪽은 그 일변수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운더리 쪽만 좀 잘 신경을 써주자. 근데 사실 바운더리에서 적분하는 건데, 바운더리 안에서도 꼭지점이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저는 더 웃긴 게 그러니까 S2에 이걸 대응시키는 관점에서는 이 사각형에서 어떤 감마원이나 감마3 같은 놈은 이 9 위에서는 그냥 한 점인데 이미지 네네네. 자체가 네네네. 그러니까 구중현 선생님 말씀처럼 한 점이니까 그냥 뭐 저 원점하고 저 0,2파이 그냥 그걸로 대응되는 느낌인데 저 감마1, 감마3라는 저 부분은 이 R2 평면엔 있는데 9에선 사실 대응이 안 되는 9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9에는 없는 영역을 갑자기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들어낸 다음 거기서 적분하니까 우리가 찾는 게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음, 뭐 뭔가 왜 대응이 안 되죠? 저 다 대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클로즈드 뭐랄까 사각형은 다 구 위에 특정 점에 다 대응되는 게 아닌가요? 대응은 일 되는데 네. 1대1 대응? 감마 원의 모든 점이 이제 한 점으로. 북극점에 대응이 되고 저 아, 네네. 감마 3에 해당하는 모든 점이 이제 아, 그쵸. 아닌가? 감마 2, 4구나. 3, 1이 아니라. 음, 얘들이 아니라 여기가 되겠네. 맞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P가 0이라는 게, 세타가 0이라는 게 북극점이고 세타가 파이라는 게 남극점이니까 네네. 네. 감마 4는 북극점이고 감마 2는 네네. 남극점인데 네네. 약간 오히려 막 S2에서 이 사각형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그건 마치 북극점이 이렇게 쭉 늘어난 거죠. 남극점도 쭉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접근하니까 나온 거죠. 네. 되게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냐면 이게 9랑 그러니까 9의 위에서 접근한다 하면 보통 S2 아니 R2로 이 세타 파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냥 평면의 일부 조각처럼 생각해서 그쪽에서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 물론 보정하는 항을 곱해서 계산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건 전체를 적분하는 상황인데 9를 어, 그때처럼 기분 좋게 그냥 쉽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중적분에서는 면적분에서는 그 내부를 적분하는 거니까 네. 별로 이렇게 해석할 때 불편함이 없는데 이제 일변수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경계를 적분할 때는 뭔가 해석할 때도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실제 값을 봤을 때 특정한 지점에서만 유의미한 값이 튀어나오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저 와인딩 폼 있잖아요. 와인딩 폼 적분할 때도 어떻게 보면 원점 한 점에서 그냥 적분한 게 2파이가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할까요? 네네. 네. 그런가? 네. 같은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 토러스도 한번 봐야, 네. 토러스도 어쨌든 사각형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두 개의 변수로 그 다 덮을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원톤까지는 2차원이니까. 아니어도 다 덮을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그 실제로 네. 그걸 가지고 그 공면의 건널비도 구하기도 하잖아요. 토러스의 건널비. 네. 네. 그렇죠. 토러스의 건널비가 제 기억상 파이 A 곱하기 파이 B였나요? 그 A는 각각의 반지름. 그 긴 반지름, 그리고 짧은 반지름. 어, 그래서 파이 AB. 약간 타원 그런 것처럼. 그거 한번, 그건 해보면 되겠죠. 근데 네, 토러스도 비슷하게는 따라 해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막히더라도, 이중적분 해볼 수 있고, 또 그거를 그 일변수, 그 원폼으로 데려와서 그것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부중현 선생님 계산하신 거 똑같이 한번 토러스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만 바꿔서 한번 네네, 폴라 콜디네이트 해볼까요? 그것만 잘 알면, 그, 그, 아, 네. 어, 토러스 매개가 어떻게 돼 있죠? 그 매개화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전에 한 게 있는데, 그, 저 그 PDF 참고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네. 막 코사인 더하기 1 곱하기 사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음, 이거, 매개화 방법은 뭐 다양해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사실 코사인 P 쪽을 사인 P로 두고 마지막 쪽을 코사인 P로 해서 생각은 하지만 저것도 되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 근데 문제가 이때는 K를 1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쵸. 네. 근데, 그렇죠. 근데 꼭 가우스 공률, 아니, 가우스 공률, 그 가우스 보넷을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냥 투폼과 원폼 사이 관계를 보는 것이라면, 근데 이거, 토탈 컬베이처 구하는 거는 식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그 PDF는 따라 적어볼까요? 네. 이가, 그러면, 이것이 아닐까 싶 이거, 계산 일단 할까요? 그, 어, 어, 그러니까 K를 구하고 싶은 거죠. K가 뭔지.
K는 나와 있긴 해요. 그리고 DA가 R 코사인 phi T세타 T피라 약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일단 적분한 대상은 똑같네요. 네. KDA는 코사인 phi T세타 T피여서 얘도 이제 DU로 놓고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일단 다 적분하면 0이 나오는 케이스죠. 네. 네. 그럼 얘도 아까 그린 정리 스테이트 몬트로 계산하고 거기서 한번 네. 해보면 될까요? 네네. 근데 되게 궁금하네요. 왜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서 아, 틀려? 0부터 2파이니까요. 음, 음, 한 바퀴 돌면 네. 똑같은 값이 나와서 0이 나와주잖아요. 어, 그래서, 음, 네. 그러면 DU는 어, 하고 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적분해 보면 되는 건데 음, 음, 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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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서는 애초에 0이 나오는 건가? 저 콤마 1하고 콤마 3에서의 조건이. 음. 해보면 토러스에서는 저 4개 곡선이 다 한 점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얘도 다 더하면 0 나오겠네요. 일단 이미지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감마 원은 어떤 루프를 그려준 것이고 혹시 그거 확인 가능할까요? 토러스 상황에서. 아, 네. 네. 세타가, 음. 작은 원이 B인가요? 작은 원의 각도가? 작은 원이 네, P일 것 같아요. P. 작은 원이 B, 네. 큰 원이 스타. 네네. 어, 그래서 토러스 대충 그려놓고 어 어딘가에서 어쨌든 한 바퀴 돌면 되니까 그리고 대칭이니까 그 네. 제로 0이 되는 지점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의 0도 고정시켜 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0 그러니까 원점 같은 지점을 하나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야, 이거 토러스 예쁘게 잘 그리시네요. 이 도형 툴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이, 감마 원을 그냥 네네. 바로 그리죠, 가장 오른쪽에 여기다가. 있는 점 있죠. 거기를 시작점으로 두는 거예요. 다 안 돌았을 때. 여기 알이고, 알 코사인 B가 0일 때 1이니까, 네네, 거기요. 그래서 라지 알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바닥을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거를, 어, 세타라고 생각해주고, 음. 네. 그리고 스몰 r은, 네, 저기 딱 찍힌 점을 0이라고 생각해줘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진짜로 저 함수에 따라서 맞춰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저 함수를 직접 잡았으니, 세타에다가 0, B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가 어떤 점이 음. 찍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 함수에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아, 네. 네. 오른쪽 끝 좀 지키겠네요. 네네. 0, 0이면 R 플러스 R. 일단 세타가 0이라는 것 자체가 코사인은 1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오른쪽 점이 찍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세타를 맨 처음에 2파이 회전시키니까 음, 어, 바깥쪽 큰 원? 바깥, 네. 이렇게 도는 걸까요? 네네네.
그게 약간, 감마 원인 거죠. 네, 네, 감마 원은 네, 그렇고. 그러니까 감마 원은 P가 0일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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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게 감마 원이고, 그리고 감마 2는 감투, 일단 세타가 2파일 때니까, 똑같겠죠? 네, 그쵸. 아, 아, 아니, 아니, 똑같지 않구나. 예. B가 0이고 세타가 0일 때였고 세타가 2파이면 어디에요? 세타가 2파이, 아, 2가 0에서 거기서 한 바퀴 도는 거구나. 작게. 아까랑 시작점은 똑같고, 그러면, 작은 원을 따라서 돌아야 되죠, 이때는. 저 시작점에서. 네, 이렇게 도는 건가요? 네네네. 이렇게가 감투. 그러면 이제 감마 3는 요렇게 갈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감마 4는 얘가 이렇게 돌았으면 반대 방향으로 감마 4.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네, 그쵸.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감마 1, 감마 2의 반대 방향이 감마 4랑 감마 3면 그래서 0인가 싶기도 하네요. 음, 그래서 각각 상쇄되니까. 네네. 근데 그러기 전에 이미 감마 1에서 계산 값이 그냥 0이잖아요. 그냥 0이니까. 그러니까 감마 3도 0이고. 한 바퀴를 안 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한 바퀴를 안 돈 거예요.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돈 것처럼 루프를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꼬여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토러스의 특성상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수축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그 단계들에서 한 바퀴를 한 바퀴를 진짜 돌았죠. 또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걸 다시 회수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역과정을 거치면서 한 바퀴를 안 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선 4개를 연결하는 곡선 네네. 자체가 연결한 곡선이요. 네. 물론 이제 곡선이겠죠. 곡선은 이미지가 아니라 네네.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이미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진, 어, 네, 그, 겹, 패드죠, 패드. 네, 패스. 그 네, 겹치는 것까지 그렇다 치는 그 네네네. 입장에서는 지금 이 4개를 연결한 어떤 클로즈드 패스가 네, 그 점인 거예요. 그냥 점으로 수축될 수 있는 거예요, 토러스에서. 네, 왜냐하면 한 바퀴를 못 돌았기 때문에. 한 바퀴 중간 못 모드가 돌았기 때문에.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았는데, 다른 네. 쪽에서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두 바퀴를 돈 게 아니라. 그 연속적으로 네네. 점으로 그냥 수축할 수 있다, 이거네요. 네네. 근데 뭐지? 약간 처음에 이렇게 돌고, 네네. 그 이렇게 상태에서, 돌고, 네네. 그 다음에 완전 반대로 돌아갔으면 한 바퀴 안 상관없죠. 갔다가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이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돈 다음에, 네, 그게 그 문제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네, 맞아요. 뭔가 완전히 풀리는 느낌은 아니긴 네. 한데, 그래서 한번 직접 실험적으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완전 다른 상황일 수도 있는데, 토러스를 하나 그냥 튜브를 구해요. 튜브를 구한 다음에 진짜 줄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네. 거예요. 진짜 회수가 되는지. 그러니까 음, 사실 이게 독립적이잖아요. 이 사이클과 이 사이클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독립적인 것에 걸맞게 과연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회수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될 것 순서는 같은데요? 네, 네,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연속적으로 지금 디폼이 되냐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 시작을 감마원 돌렸는데 그 감마원이 바깥에 있는데 네네. 얘를 좀 움직여도 되잖아요. 연속적으로 네네. 움직일 수 있냐니까. 네네. 그러면은 지금 감마 2가 그 다음에 지금 작은원에서 돌았는데 그 작은원에서 돈 거를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렇게 얘를 네네.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움직였다고 해도 되잖아요. 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감마 4도 이런 식으로 필 수 있는데 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서, 네. 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폼의 적분이었는데 저거를 직사각형의 경계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지 쪽에서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해줬다는 것 같아요.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데 마치 왼쪽을 계산했지만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거 루프가 그 세타와 B가 그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 루프로 그 생각해 준 거죠. 아, 헷갈려 죽겠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잖아요. 점으로 이게 수축되거나 아니면은 아닌가? 둘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수축되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점으로 수축되는 게 있고 감마 1처럼 수축될 수도 있고 감마 2처럼 수축될 수도 있고 감마 1이랑 감마 2를 합친 것처럼 수축될 수도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움직였을 때 토러스 위에서.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함수 결과 값을 통해서 함수를 적분한 건데, 그러니까 폼을 적분한 건데, 그거를 지금 이 해석이 잘 맞아 떨어지냐 마냐를 두고 봤을 때, 이거를 공간의 수축이 잘 되느냐 마느냐, 그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석을. 저는 일단 공간까진 모르겠고 곡선 수축을 어떻게 하냐? 아, 네네. 사이클을 수축 어떻게 하냐? 네네. 약간 이거 상상하고 있긴 하거든요. 수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구면 생각해 보면 구면 위에다가 루프 하나를 이렇게 얹어요. 그러면 네. 뭐 구면까지 안 가도 그냥 실수 위에서 저 평면 위에서 이런 원을 그냥 서클을 하나 주면 이걸 한 점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아, 모을 수 있잖아요. 그게 수축인데 그게 국면에서는 내가 국면 위에다 고리를 어떻게 걸든 간에 걔는 이렇게 한 점으로 수축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러스는 문제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 이렇게 도넛 자르듯이 그쪽에 이게 루프가 딱 걸리면 이건 수축이 안 되겠죠, 한 점으로. 네. 네. 그리고 저 대원인 루프 하나 주면 걔도 한 점으로 수축이 안 되고. 근데 이걸 막 복잡하게 경로를 이렇게 꼬았을 때 수축이 되냐 안 되냐라는 이슈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감마 1, 감마 2, 감마 3, 감마 4를 연결한 이 루프가 한 점으로 수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약간 상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결과가 0이라고 하면 한 점으로 수축이 돼서 0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약간 네. 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와인딩 폼 계산할 때 한 점 우리가 평면에서 원점 뺀 거 상상하잖아요, 공간을. 그러면 네. 거기서는 수축이 안 되죠, 한 점으로. 네, 그, 그쵸. 네,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그 원은 한 점으로 수축 안 되는데, 원점을 포함 안 하면 한 점으로 수축되고.
그러니까 음, 수축이 되냐 안 되냐가 적분값과 지금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예를 0초부터 1초까지 나아가는데 그 루프가 사실 원래는 끊어져 있으면 A부터 B까지의 어떤 컨티뉴스한 맵이잖아요. 근데 그게 네. 단지 그 끝점기 서로 같은 거를 클로즈 루프라고, 그러니까 클로즈 패스를 루프라고 하는 거고, 뭐 루프가 이렇게 있으면 한 점을 기준으로 그 시간에 따라서 이 루프를 컨티뉴스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결과치로. 근데 그 결과치가 점이 되는 거죠. 그 점과 루프가 결국 연속적인 그 변환, 컨티뉴스하게 바꿀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근데 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지금 토러스 상황에서는 이게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면서 중간에 점들이 몇 번씩 교차하잖아요. 네네. 그럼 교차하는 점들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네. 약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호모토피거든요. 두 대상이 호모토픽하냐인 건데, 그 실수 축 무한한 직선하고 한 점하고 호모토픽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한 점을 그냥 이렇게 쭉 늘려서 직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서 겹쳐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지는 겹쳐 있는데 이걸 두 개로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냥. 음, 그러면 한 점 수축 될 것 같은데. 아, 맞나? 아니,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방향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저는 그래서 어떤 그림을 상상하냐면, 이렇게 가거든요. 처음에는, B가 큰 거죠. 감마 1의 그 경로를,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B가 0에서 세타를 한 2파이까지 안 가고, 2파이 마이너스 입실론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도 한 입실론쯤으로 생각하고, 아니, B가 입실론이래. 그게 아니고, 세타가 한 입실론에서 2파이 마이너스 입실론까지 가는 곡선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이제 감마 2로 돌리는데, 얘는 이제 세타가 2파이 마이너스 입실론쯤에 있을 때, B를 0부터 한 파이까지로 움직여요. 그리고 감마 3는 그 B를 파이에서 고정하고, 세타를 또 2파이 마이너스 입실론에서 입실론까지 움직이고, 감마 4는, 이게 제가 혹시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걸 붙이고 안 붙이고는 그냥 구분을 위해서 인 거지 별로 이렇게 크게 어떤 기하적인 그 상황을 변화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네. 붙여서 한 바퀴를 정말로 다 돌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도는 거냐, 중간에 네. 돌다 그 거의 입실로만큼 덜 돈 상태에서 이제 감마 2로 이렇게 보내느냐. 아, 그 그 입실론 왜 붙이냐면 그림 그릴 때 제가 혹시 그림 한번 그려봐도 되나요? 잠깐 아, 네.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토러스를 저렇게 예쁘게 그리면 저도 좀 생각하기가 편할 텐데 저 토러스를 너무 못 그리거든요. 저는 구 그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릴 수 있는 건 원까지.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거든요. 토러스가 이렇게 크게 있고 요렇게 그리면 되나요? 아하. 약간 이런 느낌이면 우리가 지금 잡았던 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크게 한 바퀴 돌고 반대로 한 바퀴 돌고 반대로 크게 한 바퀴 돌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얘들을 살짝씩 연속적으로 찢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약간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안 만나게 하고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도는 거죠. 근데 바깥으로 돌고 쭉 가서 여기서도 뭐 한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그리기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면. 그래서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네네네. 여기서, 그러니까 세타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바깥쪽 딱 이 점에서 감소한다고 치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가는 건데, 세타 방향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도는 거죠. 세타가.
혹시 이거 맞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세타 방향이니까 그 반대 방향이죠? 그거에 반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죠. 네. 그러고 얘는 뭐 어디서든 이렇게 가서 이 친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또 올릴 수 있죠, 얘들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짧게 연결해도 되고, 그리고 얘들은 아래쪽으로 옮기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아, 또 이렇게 크게 한다고 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이 파란 부분도, 제가 그림이 참 곤란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 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너머에 있는 겁니다. 점선으로 할까요? 음, 점선 기능이 있나? 네. 아니면 연필로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직접 할게요. 이렇게 얘가 약간 바닥에 있는 이 곡선이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이 건너편에 제가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건너편에. 건너편으로 도는 게 아니라 어, 똑같이 그 건너편 아닌가요? 안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가는 네. 거죠. 그럼 더 쉽네요. 그러면은, 예, 뭐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파란색은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요거로 들어갈 수 있고, 빨간색은 위로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한 점하고 호모토픽한 거죠. 그냥 이렇게 겹쳐지면서. 음, 약간, 이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했고, 파란 애는 여기 뒤에 이렇게 점선으로 있고, 빨간 애는 이 위에 이렇게 한 요쯤에 이렇게 있고 방향은 반대고 그리고 하얀 애들은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올라가는 애 내려가는 애 이거니까 한 점으로 수축까지 되겠죠? 네, 그냥, 네, 조금 이제 약간 저는 이해가 된 것 같고, 그게 직사각형 되면서 직사각형을 수축시킬 수 있잖아요. 토러스 위에 있는 직사각형은. 네, 네. 살짝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결국 이게 직사각형, 한 그 복면에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꿀 수가 있고, 근데 그 직사각형은 한 점으로 모일 수 있으니까, 결국 어떤 점을 잡든 저렇게 루프, 감마 1부터 감마 4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 점으로, 시작한 점으로 다시 땡겨올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수축 안 되는 케이스를 보면 이거 한 바퀴 돌면 수축 안 되잖아요, 얘는. 네네, 걔는 안 되죠. 근데 얘는 그 평면으로 돌려보면 뭐죠? 얘가 지금 B가 고정된 거니까 이렇게 가는 이 곡선은 한 점으로 수축이 안 되는 거죠. 얘는 그런 느낌이죠. 얘가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좀, 네. 어쨌든 이게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플러스에선 적분이 0인가? 뭐 이런. 어쨌든 왼쪽 점과 오른쪽 직사각형에 있는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은 네, 사실 똑같은 점이잖아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그려지면서 뭔가 네, 왼쪽 상황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좀 뭐 한 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모든 적분이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루프 적분이? 구에서는 모든 루프가 이제 한 점으로 수축되는데? 아니요, 루프 수축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감마 1부터 감마 4의 상황은 네, 그렇게 잡은 루프는 실제로 네, 사이클 안 돌았기 때문에 한 점으로 되는 거지만, 그래서 네, 적분값이, 물론 피적분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폼에 대한 네네, 얘기 하지도 않았지만, 0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렇게 한 사이클을 돌리면 이렇게 큰 대원을 돌리든 작은 그 원을 돌리든 거기서는 어 그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 점으로 수축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적분값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9에서는 어때요, 9에서? 9에서는 한 점으로 되죠. 그럼 9에서 9이죠. 적분하면 다 0인, 그러니까 루프 적분을 하면요. 루프 적분. 아, 루프 적분하면, 네네네. 네. 아까 했던 거는 루프 적분이 아니었나요? 그 그 4파이 루프는 맞는데 나왔던 거? 루프의 그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토로스에서의 루프는. 그러니까 루프를 잡더라도 네. 9에서는 루프를 어떻게 잡든 한 점에 모이지만 토로스에서는 루프를 이렇게만 잡아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당겨도 이게 결국 한 점에 안 모일 거잖아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성질이 이 두 공간이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이거를 지금 제가 굳이 뜬금없이 좀 얘기를 꺼낸 게 이제 적분 계산하다 0이 나왔잖아요. 토러스에서. 네. 그래서 그 감마 1부터 감마 4까지 각각 계산해 보니까 0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애초에 얘들을 연결한 게 좀 0으로 수축되는 각각이 다 애라서 0이었다. 가까이 다 0이었다? 그, 각각은 다 0이 아니었고 두 번째와 네 번째인가? 어쨌든 그것만 0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0이잖아요. 네, 합치면 0이죠. 그래서 그 합친 거에서의 적분이 0이면 합친 그 루프가 0으로 수축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아, 네네. 들었었는데 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방금 부정현 선생님이 지금 계산하기 전에 그 전 계산에서 거기선 0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S2에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뭐였죠? 뭐 이렇게 갔다가 점에서 한 바퀴 돌았다가 뭐 그런 거였나요? 다시 네네, 올라갔다가?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컨티뉴스하게 감마 1부터 감마 4까지 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그 루프로 생각을 해줬을 때 어떤 그게 그려지느냐. 근데 이거는 무조건 수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네, 예를 들어 점에서 돌았기 때문에요. 점에서 돌았기 때문에 점에서 그러니까 북극점 주위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네.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오면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돌았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 네네. 방향으로 이 방향이죠. 그랬다가 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 어쨌든 수축은 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9에서는 모든 루프는 다 그쵸? 수축은 가능한 건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 예, 점에 대해서 사실 좀 벌려서 그린 것이지, 그쵸 입실로만큼도 걸렸죠. 벌릴 수가 없잖아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준다면 루프가 되겠지만, 지금 아예 애초에 벌릴 수 없는 그 점을, 그 점에 대해서 이파이만큼 중첩되면서 계속 적분을 했기 때문에, 만약 굳이 기하적으로 해석을 그냥 가하자면, 예, 네. 또 0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저는 점에서 점으로 가는 그거는 항상 0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마치 A부터 A까지 적분이니까요. 네. 네. 근데 걔는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구는 점에서 점 2파이만큼 회전시켰을 때 그 폴에 대한 그 2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거가 조금 해석하는데 조금 괴리가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제가 좀 괜한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하네요. 괴리가 있으니까. 예,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괴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쵸. 네네. 뭔가 플러스에서 뭔가 0으로 수축되니까 그래서 적분이 0이었나? 아, 이렇게 네네네네. 그렇게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본 네, 거죠. 네. 가설을 한번 세워봤는데 네네. 9에서는 좀 안 맞네요. 그게. 네, 저 그림은 그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거를 구의 상황을 지금 그 점에서 한 바퀴를 돈 거잖아요. 점인데. 네, 점에서 약간 내려요. 약간 한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라고 해볼게요. 6분의 파이만큼 내린 지점에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수행을 해요. 여기서,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근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올리면, 그때는 하나로 수축이 될 거잖아요. 그 모든 루프를 고려하더라도. 네. 그때는 과연 그 적분이 과연 0이 나올까? 그러니까 감마 1부터 감마 4까지의 루프를 생각할 건데, 그 한 점처럼 생기지 않도록 조금 각을 좀 내려주는 거예요. 북극점에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약간 그 느낌이네요. 저 혹시 부정 선생님 아까 계산하신 거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네. 거기 첫 번째 계산에서 네. 그 감마 원이었나? 그 그러니까 감마를 네 개로 쪼갰는데 네네. 저 감마 2랑 감마 4를 저렇게 정의하지 않고 약간 0이 아니라 예, 뒤쪽 뭐 0이 아니라 입실로만큼 뭐 네. 뺀다거나 그래서 더한 거죠. 6분의 네. 파이 네네.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저국값이 달라지나? 이런 네. 질문이네요. 네. 만약에 거기서 만약 0이 나온다면 그 기하적으로 그 루프로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로 루프를 돌았기 때문에. 이런 음.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북극점에 중첩되면서 한 바퀴를 돈다. 그게 조금 그랬기 때문에. 음, 그럼 계산하기 너무 극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아, 세타가 0이랑 파이가 아니면은 너무 싫을 것 한번 같은데. 도전해 볼까요? 아니면 그나마 나은 저 6분의 파이 뭐 이런 거? 네네. 그나마 특수각인 네네네. 그러면 세타를, 생각만 해도 끔 예. 음. 아, 얘네 둘은 괜찮겠네요. 이거랑 감마 3? 네. 이거는 저 약분되는 건 약분? 소거되는 건 똑같겠네요. 얘도 이렇게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아하. 세타가 마이너스 K. 아, 0 되니까 상관이 없고. 음, 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약간 이사분면이니까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x. 음, 여기는 K가 될 거니까, 이게 네, 일단 계산부터 다 하고 I에서. 이게 플러스가 되지 않나요? 이건가요? 아니 마이너스 그 자체는 마이너스 코사인.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러면 4파이 코사인 K가 나오겠네. 음. 근데 이게 보면서 또 좀 방금 그 논리가 좀 다른 얘기인가 또 싶은 게, 그 얘는 점으로 수축하는 루프
구에서. 네네, 네네. 지금 대응시키면. 네. 근데도 적분이 0이 아니네요. 음. 어, 뭐가 대응이 그러니까 이 어떤 평면의 직사각형과 정사각형과, 아니 직사각형이죠. 평면의 사각형과 구면 위에 루프랑 뭔가 이렇게 대응하는 관점이 조금 잘 안 먹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떡할까요? 그 구에서는 루프를 아무리 지저분하게 잡아도 처음 점과 끝점이 같으면 네, 수축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요. 여기 루프 돌 때, 그,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요렇게 한 바퀴 돌고 요렇게 가잖아요. 아, 음? 어? 그게 좀, 반대 방향 아닌가요? 이렇게 근데 되면? 세타 자체는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니, 아닌가? 반대 방향인가? 그러니까 세타 방향은 항상 반시계인데, 반대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실 호모토피 관점에선 저렇게 돌아도 어쨌든 점으로 수축하는 거긴 해요. 어, 꼬여 있는 것도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번 꼬여 있는 그 피겨 A, 저 팔자곡선, 이것도 네.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점으로 수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다르게 나오길 바랬는데, 만약에 그 처음 그 북극점과 남극점은 따로따로 생각해서 이파이 더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두 개가 글로벌리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북극점과 남극점 따로따로 세서 이파이 더해진 게 아니라 이 둘의 점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페어로서 생각해 줬을 때 이 페어가 저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로컬 콜리네이트로 한 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음, 남극점을 포함하면 북극점을 포함할 수 없고 북극점을 포함하면 남극점을 포함할 수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어로서 항상 그 엔타이 저 반대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점을 항상 같이 페어로 생각해 줬을 때 그 두 점에 대한 어떤 정보로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온다. 근데 저는 이 루프 계산이 줄였잖아요. 이 북극점, 남극점을 좀 한 게 아니라 좀 줄여서 한 거잖아요. 줄여서 루프를 거기서 돈 건데 거기는 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주길 바랬는데 0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그게 안 네. 나와줘서 어 왜냐면 좀 줄이면 이 줄인 그 띠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 콜디네이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오픈 셋으로 덮어줄 수가 있잖아요. 작아지면요. 그래서 좀, 네, 해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구에서 하나로 수축된다는 게, 루프가 하나로 수축된다는 게 구멍이 안 뚫렸을 때 얘기잖아요. 네. 구멍이 뚫려 있나요? 구에 지금? 그러니까 근데, 와인딩 폼 할 때도 원점 뚫려 있잖아요. 음. 근데 클로즈드 루프를 선적분했을 때 0이 되는 거는 네. 원 폼이 이그젝트일 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네? 그래. 원폼이 이그젝트일 때. 근데 이그젝트 원 폼을 클로즈드 루프로 계산했을 때 0이 나오는 거지. 네. 이그젝트 하지 않으면 굳이 0이 안 나와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그 공간의 영역만 생각하고 있지만, 클로스 루프를 네. 잡았으니까요. 근데 사실 함수를 들여다 봤을 때, 그 함수의 정의역이 만약에 뚫려 있으면, 그 정의역을 생각할 적에 뚫려 있는 것으로서 공간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음, 함수의 정의역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공간 자체를 보기 전에 물론 함수가 속한 최대 공간이 있겠죠. 뭐. 근데 그거 생각하기 전에 함수의 정의역을 생각했을 때 그게 익젝트가 아니면 클로즈 잡아도 0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U를 지금 적분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U 때문에 지금 어디에 구멍이 뚫리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뚫리는 네. 거죠? U가 원폼이잖아요. 네. 근데 저게 만약에 익젝트였으면 그 루프 적분했을 때 0이 줬겠죠. 저 원폼이 만약에 익젝트 원폼이었으면요. 근데 U가 이그젝트려면 저희 투폼 그 DTSD 0 나와야 되니까, 네. 네. 예, 그래서 클로즈드도 아니죠. 심지어. 저 원폼이. 예, 그쵸. 네. 그래서 비록 그 루프로 잡아줬지만 저 폼 자체가 애초에 네, 클로즈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 이젝트랑 클로즈드 이 개념이랑 약간 연결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젝트 홈일 때 클로즈드 루프에서 적분하면 0인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일단 근데, 익셉트가 아니면 네, 클로즈드 폼일 때 루프 네. 적분하면 0이 안 나오는 거는 확인을 했죠. 저희 예시로 예전에. x제곱 더하기 음, y제곱분에 그게 있는데 와인딩 심지어 폼, 네, 와인딩 폼이요. 근데 네. 클로즈드 폼이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원점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해석을 지금 하자면. 이젝트가, 아니, 이젝트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클로즈도 아니에요. 아, 그 필요 헷갈려. 조건, 익젝트의 필요 조건을 만족해야 될 네. 클로즈드 폼, 그것조차도 아니죠. 클로즈드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그 와인딩 폼 생각할 때는 얘가 네. 클로즈드인가요, 였어요. 얘가? 네. 네네. 네. 그러니까 클로즈드인데 이젝트가 아니었는데 그 원인이 원점이 뚫려 있는 였다면 네네. 이 U는 그냥 애초에 클로즈드도 아니어서 그렇게 보기는 좀 애매할까요? 네, 그래서 좀 갑자기 좀 생각하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클로즈드가 아닌 원폼에 대해서는 루프 적분하면 그건 또 뭘까? 그러니까 루프로 적분했는데 분명히 루프인데 공간의 영역은 루프인데 클로즈드가 아닐 때는 그건 뭐냐? 어떤 상황일까? 그러니까 투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익젝트여서 그런 원폼이 존재했던 건데, 근데 원폼만 딱 들여다봤을 때 그 원폼 자체는 컬치했을 때 0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원폼 자체는 클로즈드 원폼조차도 아닌 거죠. 그 제로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레이디언트 취했을 때 그런 원폼이 되는 제로폼이 없다는 거예요. 클로스드가 아닌 원폼 적분은 그냥 벡터장 선적분 아닌가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예. 저는 지금 무슨 그림이 상상되냐면 방금 부주영 선생님이 그 그리신 저 구면 위에서의 그거 있잖아요. 저 꼬여 있던 그 루프? 네. 거기에 북극점 남극점을 뚫으면 그러면 수축 안 되잖아요, 처음으로.
또 점 두 개 있고. 그래서 4파인가? 저는 약간 그런 뭔가 어쨌든 좀 단서가 되는 거는 저한테는 네, 함수도 같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적분할 네. 적에 공간도 보지만 함께 그 함수도 보기 때문에, 그 폼도 같이 보기 때문에. 마치 와인딩 폼 볼 때 원점을 뚫었던 것처럼. 네. 왜 갑자기 공간에 원점을 뚫어주느냐 했을 때, 그때는 저는 함수를 봤기 때문에 뚫어준 것 같아요. 음, 함수의 원점이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S2 위에서 정의되는 함수를 생각한다는 거는 무한점도, 그러니까 복소 입장에서요. 복소 입장에서는 무한점도 정의역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센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관점의 차이라서 무한점을 추가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냥 관점의 차이라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폴 정도 허용을 하겠다. 그, 그러니까 뚫려 있는 점도 허용을 하겠다. 이런 센스인데 S2 위에서 정의된 함수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뚫려 있는 점도 생각하겠다는 센스인 것 같아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생각하겠다, 공간에. 그게 S2 위에서 정의되는 함수. 왜냐면 x분의 1 같은 거 있잖아요. y는 x분의 1. 그 복소 함수에서 생각했을 때 y는 x분의 1은 S2 위에서 정의된 함수죠. 네. 그, 래서 저희는 뚫려 있지 않은 거 매우 중요하게 하는데 S2는 좀 그런 걸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뚫려 있는 여하를.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긴 한데, 보통 그냥 S2 얘기할 때 차트 두 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트 두 개 잡고는 저 S2의 저 커베이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아, 생각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 커비추를 계산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저도 다 계산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그 디터미넌트 1 폼 분의 디터미넌트 2 폼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 폼이 뭐냐? 원 폼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가우시안 아니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해요. 리마니안 매트릭. 그러니까 내적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내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투 폼은 약간 두 번 미분한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근데 이 각각들은 다 로컬하게만 있는 거예요, 개념상. 로컬하게만 음, 다 포인트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컬리하게 있는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적분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원폼과 투폼의 각각의 그 개념들은, 그 폼들은 다 로컬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뭔가 차트 두 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포인트 와이즈하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포인트마다 각각의 그 공유를 구한다. 그 내적을 구한다.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차트 두 개로 덮이는데 그게 컬베이츠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사실 그냥 차트 두 개로 어, 적분을 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는 왜 한 번에 적분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적분인데 왜 차트를 하나만 썼죠? 근데 왜 되는 거죠? 아, 가우스 보넷 가우스 공률 예, 가지고 이중적분을 했을 때, 네, 하는데 지금 저 뭐야 구면 좌표계 그거 잡아서 네, 적분한 네, 거죠. 네, 그쵸. 근데 구면 좌표계에서 왜 하나만 했죠? 음, 그 토탈 컬베처 그거는 글로벌한 값 아닌가요? 그게 그래서 뭐죠? 근데 제가 약간, 토탈 컬베처 개념이 뭐죠? 저 K를 전체에서 적분하는 거. 아, 그건 글로벌한 개념이죠. 전체에서 적분했으니까요. 네. 근데 왜 차트를 하나만 잡았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게 차트 그쵸? 두 예. 개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약간 좀 애매해져가지고, 이걸 언제 잡아야 되는 거고, 언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약간 그런 음.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차트 하나로 잡아서 적분을 하죠. 글로벌리한 거에 대한 정보를 담아낸 거죠. 각각의 포인트마다의 그 곡률들을 다 더했더니 그 항상 불변량을 갖는다. 구에서는 항상 그 2파이 곱하기 그 뭐냐 오일러 지표. 네, 그래서 4파이가 나오는 거고 2가 왜냐면 2니까요. 오일러 지표가 2니까요. 토러스에서는 오일러 지표가 0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0에서 0이 나온다. 글로벌리한 거죠. 그 가우스 공률을 다 이렇게 근데 그거 할 때 하나로 잡았죠. 정말로. 그 진짜 계산 레벨에서는 0부터 2파, 2파이, 0부터 2파이, 토러스는. 그리고 9는 0부터 파이, 그리고 네, 0부터 2파이. 근데 그게 9 전체를 감싸죠. 그래서 하나로 잡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왜 차트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갑자기 그러네요. 네. 왜냐면 9는 진짜로 차트 두 개로, 오픈셋 두 개로 R2랑 그 동영인 거 그- 두 개로 잡았지만,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그 오픈셋 두 개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차트 최소. 뜻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S2의 오픈 커버를 잡으면은 최소 두 개잖아요. 네네, 최소 두 개죠. 왜 오픈 커버로 잡아야 되죠? 오픈 커버로 안 잡아도 지금 접근이 됐잖아요. 아, 지금, 사실, 네. 저는, 네, 그것도 의문인데, 오픈 그쵸. 커버 두 개로 잡았다는 것은, 클로즈드 셋 두 개로 잡았다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것의 그 컴플리멘트니까요. 음, 그- 아, 아니,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픈 커버, 뭐, 컴팩트 정의할 때도, 오픈 커버에 뭐,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클로즈드 커버로 하면은, 전체에서 컴팩트랑, 전체에서 오픈 셋을 빼면 클로즈드잖아요. 그건 맞는데, 네. 근데 오픈 커버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셋 두 개로 합쳐서 전체가 됐다는 것은 그 네. 오픈셋은 전체에서 오픈셋을 빼면 클로즈드 셋이 되잖아요. 또 반대쪽 오픈셋을 전체에서 빼면 클로즈 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딴 얘기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뭐 예를 들어 0,1이라는 인터벌을 오픈 커버를 잡는다는 건 뭐 0, 뭐 0.6 그리고 0.4,1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네네. 겹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겹치게 하려고 오픈 커버라고 하는 거고, 네네. 만약 클로즈드 셋 두 개로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냥 0,0.5, 0.5,1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안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조금 다르게 음,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네네. 네, 따로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네. 네. 어, 그러니까 컴팩트한 거를 오픈셋 두 개, 그러니까 9의 경우는 오픈셋 두 개가 필요하다.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할 때 9 하나를 그 사각형. 근데 그 사각형 오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닫혀 있잖아요. 그 닫혀 있는 그 직사각형 하나로 다 표현을 했다. 근데 그것도 약간 궁금한 게 네. 에스트나 토러스나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네네, 없죠. 근데 저 세타랑 피로 나타낸 거는 마치 바운더리 없는 공면을 바운더리가 있는 공면으로 다 네네.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러면 그러면 좀 이게 상황이 세팅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운더리가 이게 있게, 바운더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스톡스 디어럼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를 약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걸 항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음, 모든 컴팩트 서페이스에 대해서도 약간 네. 그런 의문도 듭니다. 네네. 네. 그 위상적으로 뭐 저 박스를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붙이고 붙이면 토러스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구는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 상관없어요. 그 어쨌든 그 한 점으로 그 경계에 있는 모든 점을 한 점으로 모아주면 한 점으로 그 비닐처럼 모아주면 그게 구가 되잖아요. 네. 경계에 있는 모든 점을요 한 점으로 모아주면. 그래서 원래 구나 토러스는 분명히 경계를 어디서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경계가 어디 있는가. 근데 지금 저 직사각형 상황은 경계가 있어서 경계로 환원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경계를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뭐 토로스, 스토크스 정리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재밌네요. 사실 저는 그 복소스 버전으로도 봐라라고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아,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생각한 게 CP1이었거든요. CP1 자체가 X 대 Y잖아요. 그 원소 모양이. 근데 X랑 Y는 복소수고. 네, 그래서 그쵸.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그 2 곱하기 2 복소 행렬로 바꿨거든요. 그 S3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매트릭이 뭐지? 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아니, 매트릭이 신경 쓰이나? 어쨌든 좀 그냥 잠깐 생각하다가 멈췄고 어쨌든 CP1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복소 버전으로 바꿔야 된다면 굴을 그걸 CP1으로 생각해서 CP1에서 X랑 Y 둘 다 복소수기 때문에 그 복소수 언어로 적어봐야 된다. 근데 딱 그 생각을 하자마자 토러스는 난감한 거예요. 그것도 복소수 버전으로 하려면 해야 되는데 그 CP2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팩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난감한 거죠. 어쨌든 구를 저는 복소수 버전으로 어떻게 할까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돼서 서브 스터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